큰애야. 네, 어머님. 앞으로 제사 준비는 너하고 나하고만 해야겠다. 네? 동서는요? 이제 며느리 둘 됐는데 왜 저랑만. 네 동서는 네 일해야지. 약국 일하면서 제사 준비까지 어떻게 하니? 아, 원래 너랑 나랑 둘이서 제사 준비하고 명절 준비했잖아. 평소 하던 대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 며느리 하나 더 생겼다고 달라질 것 없다. 그리 생각하면 마음 편할 거야. 네, 일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죠. 속상해도 네가 좀 이해해라. 우리 둘째 아들이 고졸이라서 내가 작은 며느리 자리는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약사 며느리라니?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약사가 웬 말이니? 너무 고마운 소식이잖아. 아, 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똑똑한 여자들은 배운 게 많아서 남자가 아쉽지 않을 거거든. 또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뭐 해간 게 없잖아. 시댁에서 편이라도 봐줘야 하지 않겠니? 참나. 자기네 집안이 꿀려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건 이해하겠는데 왜 날 이용해서 편히 봐주려고 해? 동서 대접하려면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며칠 후.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시가 경조사는 벌써 여러 날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보네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형님은 직장을 안 다니셔서 모르겠지만 직장 일하면서 집안 행사까지 챙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약국 일은 더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론 약사 되는 과정이 어렵지 막상 약사 되면 그만큼 편한 일이 없다던데요. 동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개인 거죠? 네? 아, 네. 개인 약국은 더더욱 휴가도 마음대로 낼 수 있다고 하던데 문도 닫을 수 있고. 누가 그래요? 아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으면 피곤한 일을 왜 억지로 나가겠어요. 그냥 놀고 먹지. 놀고 먹으면 월급이 안 나오니 그렇겠죠. 아니라고요. 형님 사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시네. 이거 제가 기분 나빠서 걸고 넘어지면 모욕죄나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네. 근데 저도 죄송해요. 형님 혼자 시댁 경조사 돕는 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일이 바쁜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수고 좀 해주세요? 내가 지 종인가? 얼마 후. 여보, 기사 봤어? 무슨 기사? 의약 분업하고 나서 명절 연휴 때 당직 약국 말고는 대부분 약국들이 휴업한다네? 그래? 그럼 이번 명절 준비는 동서도 와서 도울 수 있겠다. 서방님도 오시겠네? 그렇겠네. 당신 좀 편하겠어, 이번 명절은? 편하기야 하겠어. 그냥 며느리가 둘인데 나만 계속 며느리 노릇하고 있으면 늙어서도 나만 손해보며 살까봐 그렇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곧바로. 우리 엄마도 양반은 못 되나 봐. 마침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이야? 너희 명절 전에 몇 시에 오나 싶어서. 글쎄, 동생네도 올 거니까 이번엔 좀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둘째네 명절 당일 아침에 온다더라. 왜? 왜긴 왜야. 둘째네 약국일 때문에 그렇지. 무슨 소리래. 이번 연휴는 약국 대부분 문 닫는다던데. 둘째네는 문 연다고 하더라. 명절 당일밖에 못 온다고 했으니 큰애한테 하루 전날 일찍 좀 오라고 해. 새벽 장 좀 보러 가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동서 못 오는 거야? 옆에 큰애 있니? 있으면 좀 바꿔줘봐. 어머님, 전화 같이 들었어? 네, 근데 동서가 또 못 온다고 했다고요? 그렇다네.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놀랄 거 있니? 바쁘네 귀찮게 하지 말고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준비하자. 그럼 알아들은 걸로 하고 끊으마. 괜히 김칫국 마셨네. 재수씨 약국은 운영하나 봐. 지금 남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4살 어린 동서 가지고 유치하게 비교하고 싶진 않았는데 동서만 너무 감싸고 도는 거 아니야? 동서만 며느리고 난 뭐 종이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기억 안 나? 예전에 내가 사정상 시아버지 생신날 일찍 못 가고 저녁에 찾아뵀었잖아. 그때 나한테 늦게 왔다고 얼마나 타박했는데. 아, 그랬었지?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동서가 불참하는 거에 대해선 어쩜 그렇게 관대해? 내가 생활비 100만 원이나 드리는데도 나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주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니까? 그치, 엄마가 너무했어. 이번에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랑 동서를 은근슬쩍 비교까지 한다니까? 약사가 대수야? 며느리 노릇 하나 못하는 약사 며느리가 뭐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치켜 세운대? 그러니까 엄마가 맏며느리의 소중함을 모르나 봐. 근데 어쩌겠어. 재수씨가 그때 일을 해서 못 온다는데 일 때려치우고 오라 할 수도 없고. 아 몰라. 하여튼 동서가 어머님이고 다 안 보고 살고 싶어. 여보 나 봐서라도 참아. 당신은 꼭 그러더라. 당신 일 아니라고 늘 쉽게 얘기해. 내가 언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명절 당일. 아유 우리 작은애 왔어. 그냥 오지 무겁게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와. 어머님 아버님 약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돕지도 못했는데 선물이라도 챙겨와야죠. 기특해라 기특해.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니? 똑똑하니까 어른 생각하는 씀씀이도 다르구나. 이래서 사람은 학력이 중요하다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도 참 형님 주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들으시면 섭섭하겠어요. 듣던가 말던가. 사실인데 뭘 그러니. 그리고 큰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랑 네 시애비도 학력이 낮아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잖아.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라곤 장남밖에 없거든. 우리 장남 빼곤 순 꼴통뿐인 집안이었는데 네가 들어오는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덕을 본다. 칭찬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좋다 마다. 약사 며느리를 누가 마다 하겠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실 거 한 잔 줄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네, 오렌지 주스 있으면 한 잔만 주시겠어요? 오렌지 주스? 그래. 예, 큰애야. 네, 어머님. 작은애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네. 시원하게 얼음 띄워서 2잔만 갖다 주라. 나도 목 좀 축이게. 아, 형님. 전 찬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얼음은 빼고 주세요. 찬 거 안 좋아해? 네,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얼음 뺏어 주거라.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네. 가만히 서서 뭐하니? 네. 참 어머니 시간 나실 때 저랑 스파 가실래요? 스파? 나 생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는 거죠. 저랑 남편 엊그제 스파하고 마사지까지 받았는데 피로가 싹 가셔서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어머 그래? 아이고 안 그래도 몇십 년 묵은 근육통 때문에 온몸이 쑤셨는데 잘 됐네. 뭐라고? 스파를 언제 갔다고? 엊그제면 명절 하루 전날이잖아. 분명 약국일 때문에 명절 준비하러 못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렌지 주스요. 형님도 스파 같이 갈래요? 제가 쏠게요. 동서는 스파 자주 이용하나 봐요. 시간 날 때 종종 가죠. 기분 전환하기 좋은 곳이에요. 형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전문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생활 하느라 그런 거 못 겪어봤겠다. 그쵸? 네, 아무래도 전 시간이 없었네요. 이래서 고학력을 따야 해요. 요즘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형님도 공부 좀 하셔서 좋은 직장 구하시지. 근데 형님은 전업주부예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쟤는 일 안 해. 그냥 우리 장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 스펙이 없는 여자는 남편 뒤나 봐주고 사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렇긴 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시간 많으니까 같이 스파하러 가면 되겠네요. 어머님이랑 셋이 같이 가요. 명절 끝나는 날 갈까요? 동서, 연휴에 약국 운영한다고 안 했어?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은편 약국이 문을 열어서 저는 쉬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 저 얌체 같은 년. 갈 거죠, 형님? 글쎄요. 친정 가야 해서 아마 안 되지 싶은데. 예, 친정은 무슨 얼굴 많이 보고 살 쪽은 이쪽인데 이쪽 식구 약속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번 명절은 친정 가지 마라. 가고 말고는 제 권한이에요.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세요. 뭐야? 어머 형님,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가? 역시 이래서 고학력을 따야 한다니까.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실수했어. 어디 바닥에서 굴러온 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큰아들이 좋다니까 허락해버렸지 뭐니. 아휴, 어머님도 참 정이 많으셨네요. 마음이 그렇게 착하셔서야.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머, 그럴래? 우리 똑똑한 며느리한테 교육 한번 받아보자. 하하, 꼴값을 떨어라. 그날 밤. 내가 오늘 오후에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왜 또? 학력 낮다고 개무시당했어. 못 배워서 시어미한테 막말한다고 동서랑 어머님이 날 엄청 비꼬았다고. 나 같은 무식한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해주며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네? 뭐?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 어머님은 나한테서 생활비 받는 거 망각하셨나봐. 아니면 어떻게 동서한테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러게, 이 결혼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신데. 당신이 이 아파트 해온 것도 알 테고 생활비로 100만 원 주고 있는 것도 당연히 알 텐데. 내가 진짜 그런 거 생색 내고 싶지 않거든. 근데 고작 약사라는 이유로 동서랑 나를 차별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산적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퍼다 줬는데 이렇게 개무시 당하는 며느리는 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해볼게. 재수씨 하는 짓도 말해보고. 그런다고 듣겠어. 보나마나 니들이 동서네보다 윗사람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겠지. 아니면 일하는 게 그리 싫으냐고 일이 얼마나 된다고 불평이냐 하던가. 그리고 나 싸움에 소질 없는 거 알잖아. 할 말 하고 싶어도 가슴이 뛰어서 말문이 막히는 게 문제야. 그래도 꾸준히 얘기는 해봐야지. 당신 말은 들을지도 모르겠다. 당신도 고학력자잖아. 어머님이 당신이랑 서방님도 비교하던데. 당신은 고학력자고 장남이라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서방님은 고졸이라서 마누라 떠받들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네. 에이, 그게 무슨. 아, 몰라. 어제 오늘 울화가 치밀어 잠도 안 와. 이대로 가다간 재주는 내가 다 부리고 이익은 동서가 챙기는 꼴 되겠어. 우리 와이프 억울하게 놔둘 순 없지. 나한텐 황금 같은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당신 재산 얘기하자. 재산이라도 알면 엄마가 당신 무시 못한다니까. 재수씨보다 더 예뻐해줄지도 몰라. 그게 날 예뻐하는 거겠어? 내가 가진 걸 예뻐하는 거겠지. 아, 몰라. 잘래. 친정 가는 길까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일 저녁에 말해. 처가 갈 거라고. 알았어. 내가 다들 찍소리 못하게 일러 놓을게. 며칠 후. 여기가 동서가 하는 약국이에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약국 주소까지 알려달라고 하셨대? 식구가 하는 곳인데 어딘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길 안 헤맸어요? 이 동네 길목이 많아서 외지 사람들은 한 번만에 못 찾는 곳인데. 와본 적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아, 그래서 할 말이 뭔데요? 약국 보러 오는 게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동서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요. 동서는 약대 나왔으니까 제 말 똑똑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요.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동서 결혼하고 나서 시댁 행사 한 번도 도운 적 없잖아요. 바쁘니까요. 그렇죠. 늘 약국 일로 바빠서 한 발 빼기만 했죠. 근데 제가 몇 개월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동서한테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휴에도 결국 쉬게 됐으면 그 시간에 시댁 와서 일 좀 도우지 그랬어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도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 무조건 시댁 일 도와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도 의사 결정권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핑계 대서라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요. 형님도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겨요?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생활비라도 드리던가요. 우리가 시댁이 생활비 주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동서가 해주면 되겠네. 그럼 나도 며느리 분담에 대해선 편히 봐줄게요. 형님이 뭔데요?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만 쓸 거예요. 지금 형님 이러시는 거 굉장히 텃세 부리는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영업 방해되네요. 어머님이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 날 너무 반기는 거 아니니? 저야 매번 어머님 반갑죠. 아하하, 그래, 뭐 하고 있었니? 아, 어머님, 저 서러워 죽겠어요. 왜? 지금 형님이 찾아오셨는데 저한테 엄청 텃세 부리는 거 있죠? 동서, 내가 언제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
부렸잖아요. 혼자 경조사 챙기는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옆에 큰애 있니? 네. 당장 바꿔봐라. 여보세요? 너 거기서 뭐하니? 동서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할 말? 마침 어머님도 아셨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이 고학력에 집착하셔서 동서를 예뻐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 예쁜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께 뭐 해드렸어요? 여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나요?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본데 작은 애는 존재 자체가 우리 집의 영광이야. 하하, 그렇죠. 약사 대단해요. 어머님 그렇게 고학력자 며느리 좋아하는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겠어요. 솔직히 우리 장남도 똑똑한 아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해. 그렇구나. 제가 결혼 생활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어머님한테 저는 겨우 그 정도였군요. 제가 그동안 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노력하긴 뭘 했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가 주는 생활비? 그거 네 돈은 맞니? 내가 자꾸 너 무시하니까 우리 아들이 주는 돈을 네가 주는 돈이라 구라친 거 아니고? 아,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셨구나. 아들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 그렇다 왜? 괜히 쓸데없이 잘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고 집에 나가. 예, 어머님 생각도 알았고 동서 태도도 잘 알았으니까 제가 더 할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동서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쓰잘데기 없는 짓 하려고? 어머님 말대로 전 배운 게 적어서 말주변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 대묻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똑똑한 며느리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만 끊을게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버릇이 아주 기가 막히시네요, 형님. 저한테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훈수 두기 전에 형님 먼저 똑바로 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요. 앞으로 저도 똑바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데 제가 굳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요. 내가 뭔 상관이야? 몇 달 후. 여보세요? 너네 애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다른 일 좀 하느라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이맘때쯤 제사 있는 거 까먹었어? 아, 제사?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똑똑한 작은 애는 한 번 말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구나.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왜긴 제사 준비해야지. 음식 안 할 거니? 빨리 와라. 지금 출발해도 장 보러 가는데 늦어. 곧 해 떨어지겠다. 제가 그걸 왜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그 똑똑한 약사 며느리 뿐이라고. 뭐야? 장난하니? 생전 공부만 한 애가 이런 굳은 일을 어떻게 해? 잡일은 우리 같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못 배운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거잖아요. 똑똑한 애 데리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잡일도 똑부러지게 해낼지 누가 알아요? 시끄럽고 빨리 안 튀어와? 제가 친정 부모님 일 봐줘야 해서 당분간 바쁠 것 같아요. 참고로 내일은 몸살 예정이고 그 다음 날은 독감 걸릴 예정이니 제사는 알아서 해결 보세요. 뭐? 야! 어머님이 저한테 뭘 시켜도 저는 아프거나 바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괜히 전화비 낭비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생활비 있죠? 그것도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약사 며느리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네요. 끊습니다. 한 달 후. 여보, 응? 엄마가 당신 찾아. 전화 한 번만 꼭 받아달래. 싫다고 말씀드려. 너무 사정하는데 한 번만 받아보지 그래.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스피커폰 해봐. 전화 바꿨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큰애야. 잘 지냈니? 네, 주위에서 지저귀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잘 됐네. 그래, 같은 식구인데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리지 그래? 저는 아직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쓸데없는 안부 물으실 거면 끊을게요. 아니, 사실 할 말은 따로 있지. 말씀하세요. 그 생활비 말이다. 아휴,
내가 그것 때문에 작은 애랑 한바탕 했지 뭐니. 걔한테 생활비 얘기 꺼냈다가 내 아들 욕까지 먹었어. 뭐라는지 알아? 별 볼 일 없는 아들 데려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왜 자꾸 바라냐고 하더라. 무슨 그런 싹퉁바가지가 다 있니? 그래서요? 심지어 걔 지금 약국 있잖아.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겼더라. 왜요? 건물 주인인지 모르고 건물 주인한테 대들었나 보더라고. 지가 좀 배웠다고 감히 건물주한테 훈계질을 했나 봐.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건물주한테 덤벼. 건물에서 쫓겨나면 지 손해잖아. 순 헛똑똑이 아니니? 그랬구나. 예, 학력 좋아봤자 다 쓸모없더라. 사람은 인품이 중요해. 어른한테 효도를 잘해야지. 네가 훨씬 나아. 내가 왜 그걸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래. 다음 주 제사죠? 그렇지. 그래서 돈도 필요할 테고, 일꾼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겨우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겨우 그런 사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고학력자 등장에 바로 태도 바꾸는 어머님 보고 겨우 이런 사이였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뒤늦게 저한테 미련 갖지 마세요.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약사 직업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근데 이젠 완전히 깨달았다니까. 글쎄요. 제가 며느리로서 애쓴 기간만큼 동서가 해내고 나면 생활비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뭐? 아니 그건 4년이나 되는 기간이잖아.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라고? 동서가 있잖아요. 동서한테 건물에서 안 쫓겨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빌라고 하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친정 엄마세요. 뭐? 엄마가 명의 저한테 넘길 생각이라고 하던데 제가 새 건물주가 될 것 같아요. 동서가 진심으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한다면 쫓아내진 않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똑똑한 년이 얼마나 똑똑하게 나오는지 보고 싶으니까 꼭이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 때문에 글로 들어온 금덩이 천행격이네. 가만히 있어봐. 내 이 약사년을 그냥. 시어머니는 저하고 통화를 끝내고 바로 동서한테 쫓아가 한바탕 했나 봅니다. 너 때문에 큰며느리 하고 척지게 됐으니 빨리 가서 사과하고 마음 풀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동서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대들었답니다. 내가 언제 형님 무시하고 나 예뻐해 달라고 했냐고. 어머님이 좋아서 양쪽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면서 대해놓고 이제와 제 탓이냐며 돈이 탐나니까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어머니는 동서네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아끼던 약사 동서는 다른 곳으로 약국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안한 게 좋네요. 저는 친정 엄마하고 숲 하나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